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진단. 9월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 반 동안 367번의 압수수색, 6번의 소환조사, 이른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결론이 나온 겁니다. 물론 사법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니죠. 누구만 맞다나 구속 리스크는 끝났다.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사법부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 사법부의 첫 판단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800자가량의 이 기각 사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대북송금, 그리고 위정교사. 위정교사 부분에만 혐의가 인정된다. 하지만 증거인멸을 할 여지는 없다. 그런데 백현동과 대북송금은 의심할 바는 있으나 이것이 방어권 보장을 갖다가 못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그 기각 결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방어권 보장을 했다. 우리 형사소송의 원칙인 불구속 원칙을 갖다가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의 기각 사유에 놓은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윤석열 정부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치를 갖다가 전국을 운영해온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을 활용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서 운영해왔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1차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승리이자 민주당의 승리로 볼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물론 인권의 최후 보루란 사실을 이 사법부가 명정하게 증명해 주신 이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이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하는지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를 돌아가길 바란다 하면서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하고 끝냈습니다. 키워드라고 키텐 센텐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검찰 독재라고 규정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가겠다를 늘상 주창해 왔습니다. 그러한 본인의 어떤 주장, 메시지가 옳았다는 것을 갖다가 국민 앞에 대통령과 여당에게, 야당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가결된 사람들이 해당 행위다. 찍어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당 운영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0.73%로 가장 근소한 차이로 정말 가까스로 진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정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당에서의 역할은 바로 통합입니다. 여유가 있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통합적인 당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그 첫 조치는 송갑석 최고위원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통합 차원에서 비명계를 최고위에 영입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분을 임명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가결표를 던져서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 리스크에 늪에서 도왔다. 명분상 그런 명분이 충분히 있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전날 검찰 독재를 끝장내달라는 부결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 명분이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는 이른바 가결파 참여했던 비명 의원들이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명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제대로 된 통합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통합 행보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뒀던 신뢰와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10월 11일이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김태우 후보는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작동됐다. 의지가 작동됐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승부가 날개를 단 이재명 대표하고 한판 승부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선 2라운드 이재명과 윤석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라는 것은 강서구민, 유권자들 모두가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안철수, 나경원 등이 상임 고문으로 포진하고 충청표를 위해서 정우택, 정진석 국회부의장 전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나서고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총동원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야당은 그 지역 국회의원 3명을 다 야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당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다 강서로 결집돼서 아마 이 연휴 기간에도 뜨겁게 아마 선거전이 펼쳐질 것이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선거가 캠페인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양당 지도부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게 지금까지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그 선거가 하반기 전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론조사는 국힘이 한 10% 정도 부족하고 반드시 투표하겠다. 청에서는 20%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잡아야 됩니다. 이 재보궐선거에서의 어떤 총력전, 여기에 내년 총선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 이 구속영장 기각에 또 주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항상 본인의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해서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서 가장 데미지를 받은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총공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결과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 판을 키운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선거를 갖다가 지금 불리한 여당을 판세를 바꿀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념 갈라치기 국정 운용에서 민생으로 전환을 갖다가 깨하지 않을까. 11일인가요? 부산 엑스포 결정이 납니다. 지금 아마 가장 기대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게 상당히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본인이 추창한 모토는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갖다가 바로잡겠다. 그리고 힘없는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복지를 강화하겠다. 삶을 바꾸겠다. 저는 그 부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검찰에 의존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우리 보수에서도 경륜과 지혜를 가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과 진보에서도 필요하면 함께 가죠.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보수 따졌습니까? 그렇게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새로이 출발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재명 당대표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제2의 DJ가 돼서 수권정당 민주당 항상 국민과 하는 꿈과 비전을 주는 그런 큰 정치인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